네, 2025년 1월 1일 이정훈입니다. 다가오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때 지방선거에 민주당 측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더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선거와 더불어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상은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죠. 일본 정치사에서 자민당이 오랫동안 일본 정치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꿈은 대한민국의 자민당이 되는 거죠. 영원한 집권당. 네, 그렇다면은 자기네한테 맞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5년 단임의 유권헌법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러 차례 개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개헌만 위한 국민투표를 따로 한다면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이 막 지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하면서 같이 한다. 왜?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개헌안도 통과될 수 있으니까. 반면 총선과 같이 한다면 28년입니다. 그때는 이재명 정권 2년이 남을 때죠. 뭐 그때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이 더 낫겠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지금부터 4년 후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뭐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거니까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개헌을 한다면 가장 적기는 이번 6월에 지방선거일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지방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번 지방선거 주요한 쟁점지는 서울, 경기, 부산 뭐 이런 데겠죠. 서울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에서 민주당 후보, 또 부산에서 만약에 민주당 시장이 나온다. 그러면 뭐 대구, 경북 정도 하나 포기하고 전부 다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은 개헌을 같이 걸고 추진해서 개헌까지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지금 뭐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가 세울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는 정치권의 이야기는 조경태 국힘당 의원을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시켰다가 그 다음에 사퇴시켜서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조경태 의원을 바로 민주당에서 영입해서 부산시장 후보로 내세우면 민주당이 부산시장을 따낼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국힘당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아마 국힘당에서는 조경태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전망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못할 일도 없죠. 못할 바도 없죠. 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원포인트 개헌, 어차피 개헌을 한다면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그랬더니 올해 6월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게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32.8%. 그리고 이제 정치권이 합의하는 적당한 시간에 하자가 23.2%. 28년에 총선 때 하자는 게 19.6%. 2030년 대선 때 12.7%. 잘 모르겠다가 11.7%. 네, 제가 보기에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한다면 이때가 최고죠. 최고라고 보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재원절 때 개헌 필요성 강조했었고, 지난 5월인가요? 대선 때는 2026년 중에 지방선거하고 2028년에 총선할 때 단계적인 개헌을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꽤 다시 또 올라갔어요. 긍정적인 평가가 61%로 부정평가 33보다 거의 더블로 높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 때 지금 또 국힘당이 뭐 계속 밀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때가 밀어붙이기 좋은 때죠.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중임에 개헌을 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4년 중임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 뭐 국민적 저항은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의 계속 집권을 막기 위해서 국힘당 지지자들은 안 된다라고 반대할 수 있겠지만은 4년 중임이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하는 제도다 보니까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북에서 자기네가 남조선 혁명을 포기하는, 통일을 포기하는 헌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헌법을 만들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통일을 왜 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북한 통일해서 저거 먹여 살기도 골치 아프고 북한하고 안 싸우고 그냥 잘 지내면 우리끼리 잘 살고 낫지 뭐하러 저걸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명분 때문에 통일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부르는 게 민주당 DJ 이후 북한하고 협상했던 그러한 정권이죠. 근데 그렇게 통일을 이야기하는 그 민주당 세력 사람들이 오히려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평화적인 분단, 별개의 나라 이거죠. 이런 정서가 꽤 높기 때문에 지금 계속 통일부하고 국정원을 내세워서 이북과 접촉을 하다가 남북 기본 합의서에 노태우 때 맺은 것에 이어서 남북이 서로 외교관계를 트자, 적대적인 관계를 중단하자,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을 하고 뭐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통일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간 쪽으로 개헌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원래 남북관계 개선에 굉장히 노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격렬하게 비난하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가는 거죠. 아마 이런 거를 상당히 재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개헌이 되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서 민주당이 계속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것에 반대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논리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될 겁니다. 물론 중심부는 국힘당이 돼야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국힘당은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총선, 대선, 지선을 다 치면서 완전히 군소정당으로 추락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이기고 당선됐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그때 좀 승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총선에서 패하면서 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때 총선에서 이겼더라면은 벌써 재작년이네. 12.3 개헌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됐겠죠. 총선에서 져버리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쪽으로 갔는데 이재명 정권은 그걸 거울 삼아서 지금 대선은 이겨놨고 총선도 이겨놓은 총선에서 대선을 먹었는데 지선까지 이긴다. 그리고 개헌까지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총선과 대선을 이겨서 계속 집권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찬성한다면 어떻게,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각자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